전력 반도체를 간단히 알아볼게요. 전력 반도 핵심 원리는 전류 흐름을 효율적으로 제어하는 것인데 AC를 DC로, 그러니까 이게 교류를 직류로 교류를 바꿔주는데요. 수없이 불의 흐름을 조절한 밸브처럼 정해서 변압, 분배, 안정화 이렇게 원하는 형태로 공급을 하는데 빠른 스위칭 속도와 낮은 전력 손실, 고내압, 대전류 특성을 바탕으로 한다. 탄화교서나 질화 관련한 차세대 소자를 통해서 효율을 극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력 변화 및 제어, 전기차의 중류 배터리를 지금 배터리 전 교류 모터 전기로 바꾸거나 인버터, 태양광 풍력 발전의 전력을 계통에 맞게 변환한다. 핵심력. 스위칭 기능 1초에 수천 번 이상 스위치를 켜고 끄고 스위칭 전력을 제어한다. 이때 발생하는 손실을 최소화하는 게 중요하다. 모스펫, MOSFET, 그다음에 LG인가요? LGBT인가 이렇게 소자를 활용한다고 합니다. 스위칭할 때. 스위칭이라서 뼈가 크고 전등 끼고 켜고 그거하고 똑같아요. 네, 전기 들어오게 하고 안 들어오게 하고 이렇게. 그래서 전력 변화 및 전기차의 직류 배터리 전기를 교류 모터 전기로 바꾼다. 인버터 이런 데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전력 반도체 이렇게 태양광 풍력 발전의 전력 계통에 맞게 변환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고내압과 대전류 특성, 전보 처리 전반도체와 틀리 수백과 수천 볼트의 높은 전압과 수암페어 이상의 큰 전류를 견디고 제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병렬로 처리해서 5개다 그러면 그 대짜리가 이제 이렇게 직렬을 하게 되고요. 네, 나머지 이렇게 자잘한 놈, 그것도 2사이즈 이상 해가지고 목적이 대중소하면 되는데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언오프 해가지고 큰 놈에서 안정적으로 중류수가 나머지를 병렬해서 파워를 더하는 식으로 해서 12.5V, 30V, 60V, 110V, 220V 이렇게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 있다고요. 이렇게 몇 개를 연결하는 10개짜리도 있고 20개짜리도 있겠죠. 이 기술을 쓰시면 되게 간단하게 이렇게 전류를 작은 전류로부터 큰 전류까지 전환할 수 있다. 그래서 획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술을 그래서 이런 기술이 어떤 기판 자체, 전기 회로 기판 자체에서 개념이 들어가거나 배터리가 몇 개냐에 따라서 전력을 이렇게 갖다 쓰는. 그래서 이것은 획기적이죠. 그래서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몇 개냐, 몇 개에서 갖다 쓰느냐 해서. 그래서 직렬과 병렬 회로를 같이 쓰거나, 그래서 이게도 뭐 이런 CPU라든지 반도체 명령 구조에서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어디에도 산업상에 다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뭐 전력을 효율적으로 쓰는 부분인데요. 전력만 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뭐 연료가 뭐가 됐든 뭐 비행체다 그러면 연소 기간이 6개다 그러면 대중소로 개념을 써요. 대중소로. 그래서 대짜리가 직렬을 쓰고 나머지는 병렬을 이렇게 연결해서 언어프 구조를 가지고 몇 개를 가동할지 결정하고 연료량에 따라서 어떤 파워를 틀리게 해서 속도를 조절하거나 왼쪽엔 적게 오른쪽은 많이 줘서 이렇게 자세 제어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프로펠러 방식도 동일하다. 전기를 정기적인 방식으로 석유로 돌리든 간에 오토바이 엔진으로 제가 이렇게 이런 프로펠러 돌린다고 저렇게 드론 만들거나 벤치 만든다고 했죠. 좀 개조해서 그렇고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는데 오토바이 엔진으로 한 5리터에 200km 가니까 그 정도는 뭐 이렇게 공중에서는 400km 이상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오토바이 엔진을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프로펠러를 앞뒤 위아래도 들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자세를 정해 가지고 앞뒤 위아래 이렇게 드는 거 이런 걸로 해 가지고 올리자 회전수를 다 조절할 수 있고요. 그걸로 드론을 만들자고 했었죠.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하나의 어떤 회전축에 어떤 프로펠러를 여러 개 두는 기술. 사이즈가 틀려도 뭐 헬리콥터 같은 데도 헬리콥터 같은 데는 밑에다가도 프로펠러를 좀 둬서 추가로 무게를 들어 올리는 기술과 자세 제어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밑에다 해가지고서 꼬리 날개에 딱 안 없이도 꼬리가 없이도 그러면 위에서 이렇게 팽팽팽 돌자는 반대 방향으로 돌려가지고 자세를 제어를 그렇게 해도 돼요. 물고 좀 무게를 들어올리는 기술이 공중에서 정지 기술이 되겠죠. 하셔도 됩니다. 어쨌든 이런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된다. 기존 소대혁신 기존의 실리콘 기반에서 실리콘 카바이드 질화 관련 소재로 전환해서 내압 스위칭 속도 열 특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러 개를
반도체도 그렇고 이게 직렬, 병렬 여러 개로서 하나를 구성하는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고 CPU도 뭐 D자리, 중자리, 소자리 적어도 두 사이즈 여러 개가 하나가 되고요. 또는 제가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그래서 이거를 속도가 엄청나게 각각 전극을 다 연결하고요. 뭐 GPU든 DRAM이든 HDS의 저장 장치에서 기술을 쓰고 뭐 통신 칩도 대짜리 중짜리에서 큰 놈이 직렬을 담당하거나 나머지가 병렬을 담당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저것도 두 사이즈 이상. 그래서 정보를 50% 처리하고 나머지를 50% 나눠줘서 처리하고 한꺼번에 통합시킵니다. 회사에서 100개 슈퍼컴퓨터다 그러면 100대의 컴퓨터가 있다면 연결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각각 정보를 분산 처리하는 동영상기를 100개, 1000개로 쪼개서 10,000개로 쪼개서 각각 처리하고 다시 하나로 합산해주고 연산은 각각 처리하고 하나로 합산해주는 구조를 쓰는데요. 컴퓨터 케이스는 필요 없으니까 마더보드 기판 구조와 저장 구조만 있으면 간단하게 이걸로 슈퍼컴퓨터를 싸게 만들 수 있다. 삼성이든 뭐 이렇게 짐켈러라는 분, 그 다음에 모레란 이런 회사도 하시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는 데스크탑, 노트북, 스마트폰, TV, 가전이래, 로봇대도 기판을 여러 개 둬가지고 기판을 이렇게 여러 개의 컴퓨터 효과를 가지시면 제 기술인데요. 이것을 하나의 기판인데 이렇게 대중소로 해가지고 직렬과 병렬을 같이 해서 슈퍼컴퓨터에 이렇게 기술을 쓸 수 있다라는 굉장히 뛰어난 기술, 속도도 빠르고 분산해서 여러 개가 하나인 구조를 만든다는 거죠. 하시면 되게 모뎀도 되고 와이파이도 셋톱박스도 되고 여기서 모든 데는 이게 대중소 여러 개가 기판이 들어가서 여러 개의 효과를 만들어내는 직렬과 병렬을 공존하는 회로가 직렬일 수도 있고 병렬련과 직렬과 같이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 큰 놈이 직렬을 담당하고 나머지 병렬을 담당하는 기술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인버터나 컨버터에도 기술을 쓸 수 있는데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일반 배터리에서도 쓸 수 있고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소자는 전력 반도체, 다이오드, 모스펫, LGBT, 그 다음에 전압 전류수에는 적합한 소재를 사용한다. LGBT는 고전압과 대전력이요. 응용 분야는 전기차, 인버터, 컨버터, 신재생 에너지, ESS, 태양광, 제거 기술로 다 대체될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첨전 전기보다 첨단 발전 구조로 들어가는 거라서 구리에다가 질소, 인비소, 질소, 흑연이나 탄소가루 넣고 연고자 자철석을 넣어 전기를 흘려주면은 이게 전기가 구리도 구리 같은 것도 대중소로 들어가요. 알루미늄 되고 철도 되고 망간, 아연, 뭐 리튬, 뭐 이렇게 나트륨, 칼륨 다 됩니다. 네. 금속은 다 돼, 갈륨도 되고. 그래서 이게 사이즈를 틀리게 해서 얘네들이 다 들어. 인비소, 질소, 뭐 특이한 이런 것들도 흑연이나 탄소가루도 사이즈를 틀리게 해서 대중소로 들어. 그러면 왔다 갔다 걔네들이 왔다 갔다 하나가 되고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고자 자설석을 두면 거기서 자기장을 건드려 전기를 추가 생산하고 계속 전기 전력이 이렇게 추가 생산되는 발전 구조가 되기 때문에 기존의 반도체에서도 이렇게 어떤 금속과 비금속에서 대중소의 개념을 갖거나 연고자 자설석을 넣어서 이것을 전기를 추가 생산하는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형광체에도 들어가고 LG 뭐 트랜지스터, LG 뭐 그다 LP MP 반도체, PM 반도체 그다음에 이렇게 어떤 LED 발광 다이오드, 발광 소자, 그다음에 레이저 발광 다이오드 이런 데도 들어가거나 필터 소자에 전력 반도체가 들어가고 이 개념이 들어가면 제 기술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응용 분야는 전기차, 인버터, 컴퓨터, 신별성 에너지, ESS, 태양광 이것도 다 제 기술로 다 통합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전제품, 에어컨, 인덕션 이런 데도 그러고 뭐 전기 효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에어컨, 인덕션 이런 데도 다 인덕션과도 들어가고 에어컨에도 들어 첨단 전기보다 이렇게 업되어서 이렇게 하니까 기본적으로는 이런 데도 들어갈 수 있어요. 이런 히터기에도 첨단 전기보다 얘가 전기를 좀 더 생산을 자체적으로 생산을 해가지고 이렇게 전력을 하기 때문에 전력 효율이 오히려 많아요. 발전 구조가 들어가는 거니까 일종의 발전 구조가 들어가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연고자석에다가 구리코일을 가면 수십 개, 수백 개, 수천 개 넣고 전류를 전기장으로 그다 건드려줘요. 그러면 전기장이 자기장을 건드려 전력을 추가 생산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교류 전구를 걸어서 다시 이렇게 방향을 바꿔서 끌어냅니다. 아니면 외부 회로를 통해서 이런 기술이 지금 이게 다 이렇게 기본적인 원리가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전력 생산 구조에 들어간다. 나노 구조로도 돼. 나노 구조.
저라도. 그래서 기존에 이런 개념을 쓰시면 저기 삼성했던 이 개념 자체를 쓰시면 저 기술이 되겠다. 전기장으로 자기장을 건드린다의 기술을 쓰시면 저 기술이 돼요. 전력을 걸어줘서 전력을 이렇게 모터 회전을 통해서 이렇게 돌리면서 전력 생산하는 게 아니고 할 수도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토바이 엔진같이나 자동차 엔진으로서 이렇게 회전축을 돌려서 전기를 생산하는 기술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회전 쪽에다 굵기가 들은 구리선들을 많이 감아놓고 연구 자석을 여러 개 합수시켜 수백 겹으로 들어가 입자 가루에서 대중소로 들어가고 만들 때부터 홈을 좀 파줘요. 그래서 이런 걸 이렇게 전력을 이렇게 석유로 돌리든 태양광 풍력으로 돌리든 원자력으로 돌리든 석탄, 석유, 가스로 돌리든 화목난로 돌리기만 하면 돼요. 예. 돌려가지고 전력을 생산합니다. 자, 생산 전기는 전기선에 구리선에 피복 없이 대중소고요. 그래서 테슬라는 앞뒤로 예전 직류로 전기선의 구리선을 대중소로 만들어서 왔다 갔다 하게. 또는 연선처럼 식타르처럼 생긴 거 말고 전선을 하나짜리, 두 개, 세 개짜리 해서 이것도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방식도 쓸 수 있어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그래서 전력을 생산하는데요. 태양광 어떤 그 전지를 조명 같은 데 있잖아요. 집안에. 밑에다 놓고 이런 회전 그 전력으로 이게 회전축을 돌려줘요. 그럼 전기가 추가적으로 생산됩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풍력 발전기 같은 데 자동차 같은 데도 다 싣고 다닐 수 있고요. 회전축 돌리니까 전기차든 내연기관차든 회전축 돌리면 전기가 생산되는 구조가 되겠어요. 네, 사실 이것도 이제 제 기술이다. 자동차 이따 설치를 해놨든지 아니면 오토바이 엔진으로 돌리든지 공장 같은데 수백 대 설치해 놓고 전기를 생산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풍력 같은 거 태양광 같은 데도 이렇게 풍력 있다 그러면 물레방아식으로 이렇게 돌려가지고 5m짜리 2m 자동차에다 설치해 갖고도 전력을 돌아가면서 이렇게 생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에다 태양광 패널처럼 해가지고 태양광이 이렇게 위에다 자동차에 이렇게 그 전력을 생산하고 그걸로 이 회전축을 돌려서 전기를 추가로 생산할 수 있는데요. 이제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바닷물 같은데 이렇게 무인도 같은데 이렇게 5m, 10m짜리에서 물레방아식으로 이렇게 돌려가지고 회전축을 돌리고 전기를 생산하는데 주민들과 갈등 없이 무인도에 설치하면 엄청난 제주도 같은데도 엄청난 전기를 생산할 수 있고 5m, 10m짜리 하면은 수리에도 별 지장이 없어요. 큰 놈을 하면 1년 된 수리 한번 하려면 1년 전기값 다 날라가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휴대용으로 캠핑용으로도 갖고 다닐 수도 있고 그래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집안에다가도 이렇게 이런 구조를 놔가지고 이게 자그만 1m짜리 하나 놔가지고 전력을 생산할 수도 있어요. 되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마십시오.